다시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든지. 수정 강의였습니다. 우리 박명성 회장님이 지금 강의하는 것은 매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제 이름을 치셔도 되고, 우리 회장님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조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천문연초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게 홈페이지를 봐도 되지만 이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은 드디어 기원전 2206년에 최초의 중국의 하나라가 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임금이 하나라를 개국을 할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의 아버지가 항아가의 치수를 잘못해서, 원래 요의 제위를 우의 아버지가 이으려고 했는데 치수를 잘못해서 제위에 우의 아버지가 제위에 오르지 못하고 이 순이 그 제위를 중간에 가로채 가자 우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부도의 뜻을 따르는 듯 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삼묘의 군사와 함께 순을 치고자 하니 창호의 들판에서 이 순을 잡아서 죽이는데 우가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우고 나서 우임금이 진짜 부도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역사를, 부도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기하는지 살펴보니 요놈이 요의 뜻을 뒤이어서 이것을 뜻을 세운다고 부도에 대항을 하니,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결론을 여기 모산 진지에서 죽여버립니다. 자, 우가 마침내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다가 단을 설치하였다. 요는 태산유역에다 강도를 설치했고, 우는 이 사건이 있고 돌아와서 도산에다가, 요게 해수입니다. 해수 요 방고라는 지역 요 근처에 보면은 여기 도산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일본은 요 회계산을 도산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도산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해수가에 있습니다. 부르태자가 당군왕금의 장자이신 부르태자가 우임금에게 치수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던 도산 회의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산에다가 단을 설치하였다. 서남제적을 정벌하여 제후라 하고 도산에 모이가여 조용을 받다. 이건 부도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는 부도 제시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나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 폭돌. 그러니 당군왕후께서 요시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이 또 요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감옥에 가뒀다가 그냥 감옥에서 그냥 굶겨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아들 순임금은 갔다가 그냥 창호 들판에서 그냥 전쟁터에서 삼묘의 군사를 끌고 가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뭐였습니까? 모르고 행한 자는 가르쳐서 고치게 할 수 있으나 알고 행한 자는 부모나 형제지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그게 하늘의 법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가 이에 천하가 시끄러워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자가 많았다. 치우한웅 때, 당군조선 때, 이 당군조선 때 부도를 하얼면유 백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치우한웅 배열국 14대 한웅 때는 요 부도가 틀림없이 태산요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가 도산에다가 단을 설치하니 이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들이 일로 많이 기여해 왔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가 곧 수륙의 길을 차단하여 부도와 연락을 끊고 내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요 보시면은 이 산동성과 하복성, 요 해안선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대는 여기가 산동선 태산과 산동선 끝 여기 있는 두 개의 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였습니다. 요 산맥을 보시면 알게 돼요. 이게 북경에서부터 상해까지 이게 해발 1m 평지예요. 황하에 이 황토곤에 황토들이 밀려와서 퇴적돼서 쌓인 이 평원이 이게 하복평원입니다. 중국의 물산이 여기에서 70%가 다 나요. 농사 짓는. 근데 배달국 치유하는 때는 여기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보고 우리가 이 고대사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봐요. 수륙의 길을 차단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습지가 있고 이 물로 다 막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응? 부도와 연락을 끊고 내왕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천벌받을 짓을 한 거죠, 우가.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겠다. 이때에 단군왕금의 특사이자 한보이신 요시가 서방에 살면서 묘의 후손들을 수습하여 서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제가 서부와 허유의 고사를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서부와 허유의 고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지금. 기산. 이거 보시면은 지도. 이건 지도가 없구나.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요의 후손을 수습하여 서부와 허유가 사는 것 같은 거하고, 이게 바로 당군조선 시대의 한부들이었다 그랬죠.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성인들이 전부 다 당군조선 초기의 현자들입니다. 서남 제족과 연락하니 그 세력이 심히 왕성하여 스스로 업을 이루었다. 요시가 요시 자체가 한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권사를 보내. 이 권사가 지금 어디 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특정 종교에 가서 그냥 어떻게든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잘 데려오죠. 그게 전부 다 30대 40대 우리 아주머니들이 해요. 왜? 능숙는 날 말로 권사입니다. 원래 부도의 역사를 전하던 분들을 권사라 그랬어요. 그 권사님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빨리 본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삭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에게 타 이르기를 요는 천수를 몰랐다. 네가 따르는 요는 하늘의 수치를 몰랐다. 소리를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멋대로 하였다. 뭐 우공구주 요가 구주로 땅을 나누어서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 땅은 여기 땅 전체가 아니라 요가 통치했던 지역은 바로 요 지역, 요만한 요 지역, 회원 쪽으로. 산성은 요 당도라고 하는 거 여기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전국 학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도가 여기에 불과하다. 기회를 틈타 홀로 당을 먼저고 독당. 저 산서적에 만든 이것을 당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요 도당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도에 대항하는 당도를 만들었다.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낸 후 자칭 지향이 되어 혼자서 처리했다. 그러니까 사회평등 사상, 뭐 박명석 회장님은 무등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군이나 한웅이나 한이는 무리의 대표자일 뿐 거기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대신해서 무리를 대신해서 하늘의 천재를 지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일 뿐인데
이 지구상에 최초로 왕과 신하 백성을 만들어서 계급을 만든 저 천벌받을 짓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런 그렇게 특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평등 사상이 저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쇄지 2차 대변이라고 보도제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왕이 되어 혼자서 처리하였다. 세상은 토석이나 초목처럼 말이 없고 천리는 거꾸로 흘러 흠망에 빠져버렸다. 거꾸로 흘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풀 한 폭이 나무 이파리 하나 부는 바람 하나에도 사람과 똑같은 존귀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자미연 북극성에 계신 마보 삼신의 피조물로 평등하다는 사회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처럼 말이 없다고 해서 지멋대로 한다고 해서 그 이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에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이렇게 오염이 되면 지구가 자전 기능을 발휘해서 한번 뒤엎는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태평양상 어디에 보면은 이 회오를 치는 곳에 쓰레기 산이 매년 만들어지고 있는 걸 다큐에 보셨잖아요. 지구의 자전 기능이거든요. 거기에 농심 라면 봉지도 가 있고 그래요. 그게 햇빛으로 산화되면서 계속 쓰레기 산이 쌓이는데 이게 바다 위로 나오는 날 또는 이게 산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날 그게 인류의 종말이라고 환경론자들이 환경 제한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얘기죠. 그것을 계급으로 만든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요라는 거예요. 요순우의 태평성대는 없고 오로지 부도에 대항하고 하늘의 천리를 뒤엎은 반역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거짓으로 천건을 훔쳐 사욕의 행포를 자행한 것이다. 뭡니까? 부도에서 수리를 공부하다가 이 수리에 능하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나온 중퇴자라고 앞에 쓰여 있잖아요. 요는 수리를 천수를 잘 몰랐다. 제왕이 만약 천건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요 네가 만약 천건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능히 일원을 개폐하여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한인, 한웅, 단군은 이러한 지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인 하빌의 사상이라고. 내가 하늘을 배신해서 검척을 받았든지 신권을 받아서 지구에 내려와서 북극성의 대행자로서 대표자로서 행할 때는 이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태양과 달을 눈앞에서 개폐하고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네가 하늘의 천수를 제대로 알았다면은 제왕이란 수의 요체요 사람이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만든 잘못된 오행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을 지금 타이르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거죠. 거짓으로 칭하면 다만 사기와 흠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가 아니라 혹세무민하여 백성들의 혹세무민의 잘못된 내용으로 백성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세상의 사회의 평등 사상을 인위적으로 제왕을 자처하면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사람의 일이란 정리요. 세상의 일이란 그 정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이 이외에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본 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온
북극성 마구 삼신께서 주신 그 불씨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복본이다. 저번 시간에 제가 보도지 6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하늘의 자식으로 와서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신일 삼일 사상의 그 근본을 깨우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 계속 신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교육하는 그것이 인간의 행동 중에 제1번의 임무라고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과 권력이 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다 보니 돈과 권력이 신과 평등한 지위에 올라와서 인간이 돈과 권력이 신인 줄 알고 신의 본성을 나에 있는 신의 본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허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게 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폐단이라고. 이것을 빨리 나에 있는 신인의 하빌의 본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부도지가 얘기하고 있는 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언은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만물 평등 사상이에요.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평등하여 제족이 스스로 행하는 것은 자행자치. 사회 평등사상, 사회 만물 평등사상. 두도지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누구 위에 걸름할 수 없다. 마구의 피조물이 어떻게 차등을 둘 수 있는가. 그 차등을 행하니 요는 하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죽었다.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마고대성에서 오미를 취하고 서쪽으로 출성한 백소시족 지소의 원죄, 그것을 속죄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고 조선제라고 그랬습니다. 이집트 라마단 희생제가 바로 그 조선제 유성과 똑같다. 부도제 설명합니다. 마고대성의 이를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1인 희생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 일에 섞이지 아니하였다. 그 무리를 대표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늘과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북극성과 북두칠성과 직접 교신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 해답이 풀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항공시와 수인시가 바로 이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공시는 천공시, 백소시, 지소시 중에 장녀였어요. 수인시는 항공시의 장남이었어요. 맞이였어요. 무리를 대표하여 하늘과 교신을 하신 거예요. 여기 도산에다가 단을 썼습니다. 이 도산과 이제 앞으로 부르태자 얘기가 또 나와요. 우임금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낭야산이 있죠. 낭야, 도산, 모산, 회계산. 이 지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산은 부도가 있었던 곳이고, 도산은 당구당금의 부르태자가 치수법을 가르쳐줬던 도산회의 장소고, 모산은 우임금을 여기서 죽여버립니다. 부도에 대항 항거한다고. 그 다음에 이 회계산은 백알곡 신시의 중경이 강적한 곳으로 한단곡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낭야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낭사라고도 하고 낭야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송나라 때 가장 오래된 우족도예요. 석판에 있었던 지도예요. 거기 보면은 여기 지금 산동성입니다. 이 내주만, 등주, 요 태산이 있죠. 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낭사산이 있죠. 여기 낭사성이 있어요. 낭야성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9줄기 강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구하라고 했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 황하가 옛날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 천진 앞바다로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물줄기가 9가지로 갈라져서 이 천진 앞바다로 빠졌거든요.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북경부터 상해까지 평지니까 장마만 지면은 이 물줄기가 지멋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황하 물줄기 일로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범람을해서 황하가 이렇게도 흘렀어요. 밑으로. 그래서 황하의 치수를 잡는 자, 제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만큼 장마만 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자, 태백일사 번화세가 한당보기에 보면은 이에 당군왕금은 지금 당군왕금 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치유의 후손 가운데 지무가 뛰어나고 세상에 소문난 자를 골라 번안이라 하고 불을 험독에 세우게 하였다. 지금도 역시 왕금성이라고 한다. 이 치유의 후손, 치유환웅이 산동성 태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은 치유부락이 요게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 후손 중에 번안, 진화는 단장께서 직접 통치를 해서 통치를 하였고, 번안은 치유의 후손을 통해서 별도로 통치를 했고, 마하는 별도 왕을 두어 통치를 했다. 그래서 고조선은 마한, 진한, 번안 3만으로 분치를 했는데, 그 중에 진안이 당국께서 직접 통치한 직할 지역이고, 나머지는 왕을 두고 분치를 했는데, 그 중에 치우천왕의 후손을 치두남을 번안에 임명했다. 번안왕에 임명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치두남은 치우천왕의 후손으로 지위와 용기가 뛰어나게 세상에 알려졌다. 당군은 곧 불러보시더니 이를 기이하게 여기시고는 곧 그를 번안왕으로 임명하고 겸직하여 우의 정치를 감독하게 하였다. 경자년에 요중에 12개 성을 쌓으니 험동, 영지, 탕지, 용도, 거용, 한성, 개평, 대방, 백제, 장령, 갈산, 여선들이 그것이다. 자, 보여. 치두남이 죽으니 이 치우천왕의 후손 중에 번안왕 일대 아들이 낭사예요. 낭사가 저기 아니다. 그래서 낭사산이다. 저기 낭사성입니다. 산동성의 치유환웅의 후손들이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경인 3월 가한성을 개축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비하였다. 가한성은 일명 낭사성이라고 하니 번안의 낭사에 세워진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번안 땅이죠. 정확히 정비는 해주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산이고 너무나 중요한 지명이라서 남겨놓은 거예요. 갑술년에 태자 부르는 명을 받들어 도산으로 가는 길에 반달 동안 낭사에 머무르며 민정을 청문했다. 당군 왕금의 첫째 아드님인 태자 부르당군께서 이 낭사성에 있다가 한 달 동안 머무르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도산에 치수법을 여기 한 달 동안 머무르다가 여기로 치수법을 우에게 치수법을 가르쳐주러 이동을 했다. 이성.
기원전 2300년대 얘기입니다. 반달 동안 남사의 몸을 민정을 청문했다. 우순도 역시 손임금 때 제후들을 통솔하던 우두머리들을 인솔하고 치수의 여러 일들을 보고했다. 이게 처음에는 부도의 뜻을 따르는 듯 하다가 반역을 했거든. 은하는 태자의 명을 받고 나라에 크게 경당을 일으키고 아울러 삼신을 태산에서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태산이 뭡니까? 삼신특에 제사 지내던 부도터예요. 이로부터 삼신을 받드는 옛 풍속은 회수와 태산 지방의 사이에서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태산과 이게 회대지. 회수. 태산과 회수 지역에 이 회수와 태산 지역에 삼신을 제사하는 풍속이 언제? 당군왕금 초기 회대 지역에 만연하였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북곡성의 백성. 태백일사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지도를 보면은 그것이 낱낱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가들이 역사책에다가 지도를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짓말하는 게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려운 말로 주석을 빼곡하게 달아가지고 지들만 알아보게 책을 내죠. 감축이에요. 역사 감축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써져 있는 대로 지도에 옮겨놓으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요게 이제 항아입니다. 항아. 이 천진 앞바다로 빠지죠. 지금은 이게 산동성 앞바다로 빠져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이게 제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 강줄기가 9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 그러고 고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강줄기가 봐요. 기원전 2200년대에는 강줄기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기원전 1300년대에는 어떻게 황하가 밑으로 올렸죠. 이게 황하가 여기가 범람을 했어요. 팍 터져버렸어요. 산동성 아래로 흘렀다고. 1939년에도 개봉 있는데 이쪽 지역이 터지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흐른 적도 있어요. 황하 갈래가 여러 가지로 터졌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 된 것은 1850년대부터 지금 현재 황하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산맥 지도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평지니까 어쩔 수 없어. 물이 한번 터지면 지멋대로 황하 줄기가 흘러갑니다. 그것도 밑에 파이는 게 30m씩 파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우공구조 산천 지도거든요. 뭐 우임금 때 만든 지도라고 하는데 우임금이 이런 지도를 만들면 무슨 개뿔을 만듭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요? 또 모산에서 잡아서 죽여버렸는데 이거는 하여튼 좀 과장된 거고요. 대신에 이 황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죠. 이거 구하라 그러죠. 옛날에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앞줄기로 해서 이게 천진 앞바다로 빠졌어요.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원전 5500년대. 자, 보세요. 산동성이 2개의 섬으로 되어 있죠. 떨어져 있죠.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 삼각조예요. 뻘지대만, 뻘지대. 이게 황하 물줄기가 뻗어나와가지고 퇴적돼서, 진흙이 퇴적돼서 만드는 땅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요 지역 퇴적돼가지고 요거 섬이고 요게 섬이고 2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퇴적층이 있고 이건 전부 다 물이라는 소리예요. 해발 1m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보세요.
뭐 상해고 뭐고 이게 전부 다 그냥 요 산 있는 요 지역 빼놓고 다 무리해. 기원전 5,500년. 그래 보세요. 이게 북경이에요. 북경이 바닷속에 있죠. 그러니까 기원전 5,500년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뭐 북경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맞습니다. 자, 기원전 2300년대 언제입니까? 당군조선 초기죠. 자, 드디어 산동성이 섬으로 이렇게 섭지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삼각조지대를 지나서 좀 뻘청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좀 사람들이 왕래가 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것을 우임금이 수로도 막고 육로도 막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뭡니까? 여전히 북경은 바닷속에 있어요. 해안선이 앞으로 좀 왔는데 이건 뭐냐? 여기 보면 강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강들이 많죠. 산서에는 강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씩 밀려 나오면서 퇴적층이 조금씩 이제 나는데, 그런데 북경은 아직 바닷속에 있다. 그럼 자, 기원전 1300년 정도 돼서야 겨우 북경이 이제 육지가 됩니다. 뻘층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뭐 지금의 바레만이 이렇게 지금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적어도 기원전 1300년 정도 돼야지만이 하복평원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변모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학자가 이렇게 낸 것을 책으로 나온 그 중국 해안선 변화 책을 보면은 1000년 전에 해안선이 요만큼 들어와 있고, 바레만 조금 들어오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바레만이. 그 다음에 요 3번은 보면은 3800년에서 3000년 전, 한 6000년 전에 해안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고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추적해 나갈 때 특히 산동성, 이 하복평원의 역사를 논할 때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근세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려사는 잘못 얘기하면은 뭐 물속에서 전쟁했다는 거냐? 이게 한 방이면 끝납니다. 물속에서 무슨 전쟁을 해? 거기 무슨 지명이 있어? 이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 역사를 논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도시 21장은 드디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가 천수를 몰랐다. 요가 천수를 몰랐다. 그러면서 요 우임금에게 요가 왜 천수를 몰랐는지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